주제면의 일본 연구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주제면입니다. 중나기의 일본 영화 답사기입니다. 오늘 스튜디오 최중락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중락입니다. 네. 오세치 요리. 네. 네,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가정식 요리, 요런 것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서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본. 그래도 네. 지난번에 리틀 포레스트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심야 식당, 네네. 그리고 고독한 미식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일본 요리에, 특히 일본 가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랑 되게 맞는 부분들이 네네. 많잖아요. 하고 배워 두시면. 네. 역시 영화 전문가답게 영화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영화, 이 2018년 작년에 엄청 히트를 일본에서 했던 화제를 몰고 온 작품입니다. 네, 어떤 작품입니까?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라는 영화인데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일본어로는 카메라오 도메루나. 카메라 도메루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좀 안 돼보다는 카메라를 멈추지 마. 라고 좀 약간 강하게 강조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좀 더 직관적으로 뭔가 좀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네.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보다 카메라 멈추지 마. 네. 라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더 영화에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신데 영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일본 그래도, 영화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재밌다라고 이야기한 건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네.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일본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영화의 장르로서 특히 좀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영화를 위한 영화에 가깝다고 맞아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영화에 약간 코믹한 자연스럽게 영화에 들어가 있는 녹아 있는 거죠. 이 영화는 이렇게 장르를 보시면 공포 혹은 호러라기보다는 코미디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영화를 저희 이야기하기 전에 네. 이게 엄청난 반전이 있는 영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듣기에 이 영화를 안 보고 이걸 들으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영화를 보시고 저희 방송을 듣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해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가장 큰 부분이 여기 영화의 이제 구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세 가지 변곡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37분의 롱테이크 샷, 롱테이크로 원신 원컷으로 찍는 부분, 그리고 40분부터 이제 진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한 달 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거슬러 가서. 맞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러한 촬영하는 전체적인 모습들이 1시간 33분 정도 이제 타이틀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이틀 롤이 한 3번 정도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편의 영화. 그러니까 극 영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일본에서 대히트를 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였었어요, 이게? 이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이제 2개관에서 일단 개봉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작비는 독립영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의 독립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제작비도 250만에서 300만. 3천만 원 정도.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3천만 원 정도였는데 흥행 수입이 30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00억. 네네. 거의 곱하기 100이 된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흥행몰이가 된 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개관에서 시작을 해갖고, 거의 한 340개관까지 이렇게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완전 감독 얼떨떨 하겠는데요? 그렇죠. 이 감독이 우리 나이로 치면 한 30대 중반? 34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극장용 개봉 영화가 되는 거죠. 이제 이전에 단편 영화라든지 그런 실험 영화는 아니죠. 단편 영화 같은 것들을 많이 찍긴 했지만, 극장에 개봉한 첫 번째 영화로 이렇게 큰 흥행을 차지한. 저도 이 감독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도쿄 국제영화제인가 거기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자유로운 영혼? 약간 이런 느낌이 확 왔어요. 저도 이제 영화 이제 제작 쪽에서도 조금 관심을 두고 있었고 연출도 하고 단편 영화지만 연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 보면서 세대가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영화 학교라고 해야 될까 전문적인 지식들을 배우고
현장에 나가서 어떤 감독 밑에서 조감독 시절을 보내고 그러한 시스템들이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이 감독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감독 이름은 우에다 시니치로인데요. 우에다 감독 같은 경우는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전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8mm 옛날에 이제 필름 카메라이죠. 8mm 카메라로 이렇게 영화를 찍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항상 근데 카메라가 8mm로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볼 수 있는 이제 캠코더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필름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기에는 8mm 필름 카메라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었었죠. 일본에서는. 아, 네. 그래서 항상 뭐 시작할 때 저는 처음에 8mm로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예.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영화하는 사람한테는 약간의 프라이드라고 해야 될까? 자존심 네. 같은 얘기인 거죠. 나는 비디오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필름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8mm 카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군요. 어쨌든 이 감독이 좀 독특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인터뷰하는 것도 보니까 좀 특이한 부분도 있고 원래 영화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팟캐스트를 항상 하면서 우리가 항상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감독은 왜 이 영화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의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감독은 별로 그런 거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젊은이 혹은 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뭐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진지한 것보다 그냥 재밌으면 됐지 뭐. 맞아요. 그 인터뷰도 되게 약간 그냥 재밌음, 즐거움, 이게 목적, 뭔가 이런 느낌이던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라든지 뭐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재미라고 하는 부분, 그 재미가 이제 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 좀비 영화를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안에서 이제 코미디 같은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각자가 생각하는 즐거움을 찾는 게 요즘에 영화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독도 그런 부분에 뭐 중점을 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흥행 수입이 한 30억 엔 정도잖아요. 이게 2018년 11월 13일 기준입니다. 아, 진짜요?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흥행이 30억 엔을 했다라고 하면은 감독이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건 이제 제작자가 있었고 그 프로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감독은 이제 월급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어느 정도 액수만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계약을 할 때 뭐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뭐 세부적인 계약을 안 했을 거고 뭐 이건 배우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보너스를 조금 받는다든지 하지만 그 다음 영화에 대한 이제 감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질 수 있는 거죠. 약간 부수적인 게 많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액수를 보너스를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감독으로서 인지도가 높아진 거니까. 제가 알기로도 한 2작품 정도는 이미 벌써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첫 작품이니까 우리 색깔은 잘 모르겠어요, 이 감독. 안 그래도 이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서랍 속에 있는 것들 모두 꺼내갖고 보여줬다. 그러면서 뭐 그 좀비 혹은 뭐 호러에 대한 자기의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백스테이지 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뒷이야기라든지 일본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꽤 있거든요. 뭐 가마타 행진곡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영화를 만드는 영화사의 배경에 대해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접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시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은 영화를 찍으면서 그 이제 백스테이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그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마타 행진곡이라든지 가마타 행진곡. 가마타라고 하는 쇼치쿠의 영화 제작사가 있거든요. 그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쇼치쿠가 배경은 아니고 오히려 도에이 쪽인데 이거는 츠카 코에이라고 하는 작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일 한국인 그러니까 희곡 작가이고 연출가인데요. 이분이 쓴 작품을 영화화한
게 있거든요. 그게 가마타 행진곡. 이게 일본에서도 되게 그 당시에 인기가 되게 많았었고. 그 당시라고 하면 언제쯤이에요? 80년대 중반쯤 되나 그럴 거예요. 지난번 저희 공개 방송할 때 네. 너무 과거로 가지 말자. 네. 선생님 과거로 가면 하트표가 줄어든다. 네, 맞습니다. 근데 80년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네, 그 당시에는 인기가 있었고 일본 영화 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봤던 영화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비열한 거리, 그러니까 조인성 주연의 네네. 거기 친구로 나오는 남궁민인가 그 친구가 아마 시나리오 작가인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잠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전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네네. 그렇군요. 저예산에 대박친 내용인데 그 배우들도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죠. 거의 다 이제 신인들이고요. 네. 신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배우들 다른 분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감독 역할을 맡았던 배우, 그리고 뭐 거의 프로듀서 역할을 맡았던 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자. 약간 AI처럼. 그렇죠. 오사카 사투리. 네네. 관서 사투리를 쓰시는 그분 같은 경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원래. 네. 그분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보니까 CF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되게 특이했고, 그 이제 프로듀서가 이제 2명이 나오잖아요. 한 명은 이제 남자 프로듀서. 펀치란 남자분이 나오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여자 프로듀서인데, 이 프로듀서도 보면 일본에 이제 에이벡스라고 되게 유명한 기획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 기획사인데, 거기의 분위기랑 저기 이제 오사카에 있는 요시모토 흥업이라고 하는 오와라이, 그러니까 개그맨들의 있는 기획을 맡는 그런 분위기가 두 개가 좀 상충하는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배우, 사실은 영화는 물론 이제 뭐 재밌다 입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배우가 좀 큰 역할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배우가 나오니까 보러 간다 라는 건데 이 영화는 참 그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성공했어요. 이 영화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하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개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시사회 과정에서 여러 그러니까 영화 전문가들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영화를 이제 시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그 뭐 페이스북을 통해 갖고 이제 광고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입소문이 난 거죠.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들이 어찌 보면 새로운 영화 뭐 홍보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거 한국에도 승산이 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인기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본 영화가 뭐 예를 들어서 웃기다, 재밌다, 코미디라고 해도 한국하고 정서가 달라서 일본식 코미디가 잘 한국에서 안 먹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런 일본식 코미디의 느낌이 없었어요. 그렇죠. 일본식 코미디라기보다는 돌발적인 사건에 대한 이제 재미들이 있고, 물론 이제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재미들은 있죠. 거기 술을 안 마신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이상한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에비앙밖에 안 먹는데 물을 잘못 먹어갖고 그 이제 화장실 볼일을 봐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캐릭터들에 대한 각각의 뭐 재미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분들은 그 일반적인 이제 사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본적인 요소들보다는 오히려 보편적인 재미들을 찾을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그 작품이 이 한국에서는 흥행이 뭐 딱히 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이 작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이게 한국에서는 2만 명 정도밖에 안 봤는데 조금 더 많은 상영관에서 많이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2개로 시작해서 340개까지 퍼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했었어도 충분히 재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대로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게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산업적인 측면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도 뭐 당연히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게 너무 시장이 거대하잖아요. 거대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다양성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개봉 혹은 뭐 상영되기가 힘든 상황인 거는 확실한 거고요. 이 영화를 만약에 얘가 영화관에서 보고자 하면
몇 곳에 이제 정해진 영화관, 특히나 이건 다 서울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영화진흥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니까 거의 82%의 관객 흥행 네네. 수입이 이제 서울에서 났거든요. 그 이외가 이제 경기도이고, 그러니까 모든 중심 자체가 서울이니까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용 자체는 앞에 37분이 이제 좀비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처음에 37분 보는 내도록 이런 생각?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재밌다고 인기가 있지? 이게 왜 흥행했지? 37분 동안 계속 마음 한구석에 뭔가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쵸. 재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재미없는.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좀비 영화 부분 그리고 촬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감독과 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캐스팅해서 리허설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제로 생방송이라고 하는 촬영이 나아가는 부분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 시간으로 따지면 3번, 1번, 2번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3번, 1번, 2번. 시간적 흐름으로 그렇죠. 시간적 흐름으로.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좀비 영화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조잡하고 되게 좀 완성도는 떨어지는 거지만 화질도 떨어졌어요. 그죠. 화질도 좀 떨어지고. 저 진짜 그 보다가 약간 불만이 좀 있었어요. 뭐 저는 결제를 하고 이제 정식 루트로 이제 그 봤는데 이 5,000원 가까이 줬거든요. 근데 보면서 화질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 했더니 그 이제 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화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영화에서 좀 화질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앞에 37분 동안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감독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영화를 만드는데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빠르고 싸게 그리고 퀄리티는 그럭저럭. 아, 그 중간에 배우 감독이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빨리 찍고 싸게 찍고 대신 퀄리티는 그럭저럭. 그게 어찌 보면 좀비 영화 첫 번째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앞에 37분 동안은 약간 믿음에 배신당하는 느낌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봤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37분 이제 롱테이크죠. 롱테이크가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그는 제 생각에는 감독이 어느 정도 계산을 했다고 보고요. 아, 반감시킨 거예요? 재미를? 아니요. 재미라기보다는 이게 화제가 되게 화제성이 있게. 그러니까 화제성이라고 하는 37분 동안 카메라를 한번 커팅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컷을 나누지 않고 계속 찍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37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영화의 뭐라 그럴까 특이점처럼 이렇게 개성 드러난 게 개성을 만든 거죠. 개성을 만든 게 오히려 그 회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한국에서도 보면 이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다 37분에 롱테이크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 중요한 건 37분 롱테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37분 동안 그렇게 한 번도 커팅을 하지 않고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앞에 37분, 이제 뒤에 한 30분 정도는 박장대소 하면서 봤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앞에 37분의 테이크 그 만드는 과정을 뒤에서 이제 백스테이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참 오묘하던데요,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가 다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메라 뒤쪽에서는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고 특히나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레인 촬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 자체가 어쩌면 이 영화의 그 37분 롱 테이크보다 가장 힘들었던 게 사람들이 마지막에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 그 부분은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대요. 연습 때는. 당일날 그때 마지막으로 딱 돼갖고 그렇게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37분 동안 개연성 없이 어떻게 보면은 좀 두서없이 막 진행되는데 그게 이제 뒤에 30분을 보면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30분 이제 보면서도 느꼈던 게 이게 진짜 앞에 37분 촬영할 때 그때 뭐라고 할까요? 에피소드를 만들려고 넣은 건지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그게 일부러 한 건지 아니면 그게 실제로 찍으면서 그렇게 된 건지 이거 계속 의심했어요. 보면서. 몇 개의 장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감독이 쓰러져 갖고 이렇게 카메라가 멈춰져 있는 뒤집혀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도된 거예요. 의도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의도라고 해야 될까? 그러한 애드립에 관련된 것도 시나리오에
한두 개씩은 다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트러블들이 생기니까 그런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배우에게 맡기는. 실제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트러블이 일어난 건데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그 마지막에 카메라만이 넘어지고 여자 스텝이 이제 카메라를 들고 뛰다가 넘어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리허설 때 실제로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써야 되겠다. 다시 써야겠네 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뭐라고 할까요? 막 이제 휴대폰 이야기하는 분 있잖아요. 휴대폰이 터지네 안 터지네. 거기도 애드립이었더라고. 그런 거 찾는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의 재미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과 프로 사이에 있는 그 경계에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 감독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도 처음에는 다 아마추어였었고 아마추어 시절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큰 영화들, 그러니까 메이저 영화들을 찍을 때는 조금 아마추어적으로 찍고 오히려 작은 영화를 찍을 때는 프로답게 찍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제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러니까 제작비의 제한도 있을 거고 배우들의 제한도 있을 거고 스텝의 뭐 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생방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성 이런 것들 속에서 만들어내는 우리 창조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더 좀 강조하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딸이 되게 듬직해요. 저는 보면서 딸이 역할을 되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뭐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막 이 의의라든지 의미를 막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이 다양하니까 어쩔 수 없이 트러블이 일어나는갑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나? 아니면은 뭔가 다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해냈다라는 쾌감이나 이런 부분을 전달하려고 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 이제 가족, 아빠 그리고 딸 그리고 엄마, 연극 배우였던 그 엄마가 어쨌든 한 영화에서 같이 호흡을 하게 되는 것고 스텝과 이런 사람들이 37분의 롱테이크가 이루어질 수 있듯이 그렇게 다 하나로 그 마지막에 그 피라미드로 이제 상징이 되는 것처럼 화합을 맞추어야만 하나의 작품을 이룰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역시 의미를 찾는 데는 그리고 저는 이 작품에서 가장 그 의미라고 해야 될까? 그 요거는 약간 일본인들의 미식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미성숙함에 대한 관심. 미성숙함.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미성숙하다. 좀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잘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거칠고 뭔가 모자르고 미성숙하지만 거기 안에서 그냥 웃음거리로만 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떠한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영화. 그랬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렇게 흥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일본 문화라는. 그렇죠. 그게 보시면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는 부분도 한국 아이돌과 일본 아이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뭔가 완성품을 완성된 거고 즐기는 것보다 뭔가 모자르고 미숙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할까? 그 부분들에 대한 미의식이라고 하는 게 일본인들의 좀 특징이라고. 야구 같은 데서도 프로야구도 인기가 있지만 코시엔이라고 고등학교 야구도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해요. 그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 사이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뭐 관심 혹은 뭐 재미 뭐 이렇게 되겠죠. 저희 그 방송이 이제 다른 영화를 분석하는 방송과 다른 점은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저도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뭐 유튜브라든지 일본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여기 찾아보면 이제 에피소드라든지 이 영화에서 영화적인 의미라든지 뭐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느냐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게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일본의 미성숙함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탐구 뭐 혹은 뭐 즐거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 이번에 좀 밀어야겠어요. 그 일본의 좀비 영화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일본의 문화의 느낌도 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배경. 그 좀비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넷플릭스의 작품이 있는데요. 킹덤이라고. 그거. 저기 제가 시그널 만드신. 김은희 작가의 작품인데
오늘 안 그래도 잠실 쪽에 갈 일이 있었고 잠실에 들렀었는데 거기 지하도라고 해야 될까? 거기 완전 그 포스터가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작품 보면서 한국인만의 좀비, 한국인의 좀비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물론 그거는 이제 부산행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보면 좀비들이 되게 바보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죽은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에 좀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한국형 좀비. 그렇죠. 한국형 좀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서는 좀비가 별로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그 이제 매장을 하느냐, 화장을 하느냐 그런 문화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은 화장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한 뭐 장례 문화적인 좀 특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런 좀비 영화는 아니지만 비슷한 게 도쿄 굴이라고 하는 이제 만화가 있어요?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이런데 거기는 뭐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일단 식인이라고 해서 사람을 먹는 그런 것들은 이제 들어 있죠. 그런 비슷한 작품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 작품 되게 추천하고 싶네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러니까 뭐 영화를 공부하시는 분, 혹은 뭐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 아니면 영화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 보셔도 영화란 게 우리가 보는 것 이외에 그 카메라 뒤쪽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영화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장르 영화로서의 좀비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의 좀비에 대한 표현들, 물론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지만 기리시마 동아리 활동 그만둔데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영화부 원들이 좀비 영화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좀비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건 요즘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부분들인 것 같고, 킹덤도 마찬가지고. 재밌는 게 이 영화는 영화에 대한 이제 스텝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스텝에 또 스텝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제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게 이제 중라기의 영화 평점이지 않습니까? 조금 야박하기로 유명하신 최중락 선생님의 이 영화의 평점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주시겠습니까? 저는 8점 주고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작품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산업적인 측면까지 생각을 해서 8점이고 조금 더 주고 싶다면 뭐 8.5점까지 가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화에 대한 이 감독에 대한 기대감까지 포함을 한다면 8.5. 조금 점수 세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세분화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점수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 작품은 또 생각 안 하셨죠? 일단 제가 생각은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걸 할까 좀 고민 중인데, 산책하는 침략자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2017년도 작품인데 이건 구로사와 기요시 작품이고. 구로사와 아키라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구로사와 기요시라고 공포 영화 잘 만드는 감독이고요. 최근에 한국에 개봉된 우행록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에 제가 관심이 가는 뭐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요 세 작품 중에 하나를 하는데 아마 최근 개봉작인 우행록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ゾンビもので生中継でワンカットやっていただけますか。飲まない手震えちゃってゾンビって鬼使いますか。今はいろんなゾンビがいますし、ゲロ浴びるの？アイドルにゲロはな。事故。2人とも出演できません。中止ですか？中止はできません。本気ですか？こう見えても
高校時代は演劇部だ。それでいきましょう。